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4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4부는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이 법으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코너죠. 정법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서 코가 네. 좀 막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경찰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근데 이 송치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두 건의 고발건이 계류가 됐었고요. 두 건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 있다라고 봐서 검찰로 넘긴 건데 공통점은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간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살고 있을 때니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고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 사실이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그 심장병이 있는 소년을 안고 로티였나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촬영한 사진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 사진을 두고 외신과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이 사진 촬영 현장에 조명이 설치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또한 경찰이 수사 결과 조명이 설치된 사실은 없고 해당 외신과 전문가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거 이 송치할 건수가 됩니까? 박성준 변호사님. 검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이 일단 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는 의미인데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요? 여러모로 쟁점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 의원의 언급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언급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장 의원의 언급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을 언급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가치평가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이라는 건 허위 사실의 반대로 사실이 아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다 이거죠. 그렇죠. 과거에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언급해야 이 죄를 논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개인의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면 이 죄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예. 사실적인지 아닌지 우선 쟁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도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다분하죠. 그렇다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 비판의 요소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공인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그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인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공직자니까. 네, 근데 영부인도 공인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인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데 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나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충분하다면 자신의 착오 내지는 실수로 이와 같은 발언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발언들 예를 들어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거나 조명을 설치해서 콘셉트 사진을 찍었다거나 이 사실이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인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할 만큼 충분히 해가 되는 내용인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검찰 입장에서는 곧바로 기소하기보다는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하고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라. 네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그 형사체계 구조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고 예. 또 뭐 공소유지할 때 이제 검찰에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아마 경찰 측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그 당시 발언의 문제는요. 일단 가치평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엔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외신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뭐 조명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이게 약간 분석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실관계를 언급했다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 참조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 당신이 참조한 외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발언을 하게 될 근거로 삼았던 전문가 의견은 무엇인가를 묻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부분은 수사기관이 뭐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서로 좀 반격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뭐 또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뭐 나도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해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대표는 지금 수사를 여러 개를 받고 네,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박승규 변호사님? 장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진 촬영 당시 영상을 틀면서 사실관계를 무시한 답정로 조사였다고 강변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앞서 육안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봐도 조명 같은데 나도 고발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의 이 발언은 조명을 사용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봐도 조명 같다는 발언은 이 발언이야말로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종의 가치 판단에 불과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우 의원이나 장 의원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준에서 발언을 한 것 같고 아마 이 대표의 발언 취지는 나의 이 발언이 가치평가이듯 장 의원의 발언도 가치평가로 봐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또 민주당 쪽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 그러니까 꽃을 주는 어린아이 볼에 이렇게 뽀뽀한 거 가지고 또 뭐 성적 학대다 뭐 이런 언급을 했죠. 근데 아니 정치인들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에게 이제 머리를 좀 잡고 이게 볼에 뽀뽀를 한 부분인 건데요. 제가 그래서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좀 살펴봤더니 아니 보기 조금 거슬렸다 이런 분들도 뭐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의 예찬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를 좀 입을 맞추는 장면이니까 볼에다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방문이었네. 그러니까 아이를 좀 꼭 안아주는 뭐 이런 모습이 있기도 했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사한 사진이 있긴 합니다. 이제 과거보다 아이를 다루는 어떤 뭐랄까요 태도 입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지만 그거를 사실 뭐 부적절하다 눈에 거슬린다를 넘어서서 이건 좀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학대다, 내지는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뭐 법적으로 또 처벌하는 사안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 측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박 변호사님? 뭐 문제 제기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막 한미 정상회담 시작하는 그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의 행동을 두고 곧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문제 삼는 모습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결국 뭐 문제를 삼는다면 화동 스스로가 불쾌감을 느꼈어야 성적 학대로 볼 여지가 더 다분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소 앞서서 미국 측에서 문제가 나오면 의견 제시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곡살인. 저는 근데 이게 이은혜라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공범 조연수라는 사람은 징역 30년이죠. 네네네. 예.
이 가스라이팅 살인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검찰이 애초에 이 사건 기소를 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죠. 그 이유가 통상 자기에 의한 살인이 자기와 부작위가 뭐예요? 자기는 움직여서 죽게 만드는 것, 즉 밀거나 의도가 때리거나. 있고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직접 해서 이제 그와 같은 행동으로 죽게 만드는 행위가 자기에 의한 살인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움직이지 않아서 죽게 만드는 경우인데 움직이지 않아서 죽게 만드는 경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전제가 있어야겠죠. 가족이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거나 특히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가족임과 동시에 그에 앞서서 이 사람을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그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찰이 애초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형량을 높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1심 심리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재판부가 검찰에 요청을 하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보라. 이 말인즉슨 자기에 의한 살인은 우리 재판부 단계에서는 어렵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1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됐었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자기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는데 항소심 역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자기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가스라이팅의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즉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그 법적 그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죠. 그렇지만 이 논의가 일단 이 사건을 두고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이 중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은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연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자기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던 주요 근거가 아마 형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었을 텐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충분히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난 무서워. 난 물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물에 안 들어갈 거 그럼 내가 들어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으면 이건 부작위예요? 자기예요? 일단 검찰의 시선은 아예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너 들어가 뛰어내려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안 뛰어내릴 수 없을 정도로 지배를 정신적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자기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본인들의 어떤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런 존재로 만든 이후에 이렇게 물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에 의한 살인인 건데 가스라이팅이란 개념 자체가 상당히 사실 법적으로 모호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유죄 선고가 난 게 비교적 근래예요. 어떤 경우냐. 뭐 이를테면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신심이 굉장히 깊고 종교 지도자라고 되는 뭐 성직자를 굉장히 존경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는데 오랜 기간 그런 게 노출이 됐고 근데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 외형상 이거는 강제추행이나 뭐 이런 성범죄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행이란 건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 같은 게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합의에 의한 걸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대단히 전향적으로 최근에 이건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게 성범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된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는 판사가 여러 가지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지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기업의 어떤 연구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도 상당 부분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줘요. 그냥 이은혜에게 경제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도 밝혔다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을 거야? 최소한 그렇진 않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반대했던 그런 흔적들도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개념으로 이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박 변호사님이 무기징역 30년 이거는 이 자기든 부작이든 하여간
최대 형량이죠. 이 살인 유형이 그 비난 동기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의 형량을 정할 때 5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통상 서로 싸우다가 격분해서 살인한 경우에는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비난 동기 동기가 그게 뭐 예를 들면 과실치사 이런 거예요? 아니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임이 명백한데 싸우다가 격분해서 죽였을 때 이때는 2단계 보통 동기 살인으로 일컫습니다. 예. 1단계 가장 경한 참작 동기 살인은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이 사안은 3단계입니다. 비난 동기 살인.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즉 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일컫는데 이 살인 유형 자체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잖아요. 여러 차례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러 왔고 뭐 보고 독도 막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죠? 살인 미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고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물에 빠지게 유도한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분히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 양형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았고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 죄질이 낮다고 볼 수 없어서 형량 자체는 충분히 높다는 예견이 사전에 가능했었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1심, 2심에서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됐다고 지금 보험금 얘기했는데 아니 이은혜라는 사람 계속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야 무기징역 받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되기 전에 민사소송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제기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소취하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돈을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게 형사 절차는 민사는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로 판단을 하는 절차예요. 형사는 강제 수사도 가능하고 사람을 구속해서 진술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 그 증거 조사 과정이 엄밀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판결이 나면 민사는 그걸 기계적으로 사실상 수용하도록 판례가 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재판부가 대법원까지 아마 기다리지 않고 1, 2심에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다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기각으로 끝낼 가능성이 현재로서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너무 열심히 들어서 침 흘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